안녕하십니까, 한중현입니다.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MZ세대 전문가답게 여기서도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신기합니다, 지금. 이거 신기해요. 이번 강연회에서는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과 반도체 업종 완벽 분석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진행한 타임에서는 이제 나무에 좀 집중을 해봤다면 이제는 숲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위주로 진행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강연을 들으시고 앞 타임에 진행된 방송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이제 전체적인 퍼즐 조각이 더 잘 맞춰질 거니까 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도 하시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증시 전망부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펜이 없이 그냥 화면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없이 화면으로만. 저는 이제 항상 펜이 제 시그니처인데 펜 판서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을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연간 10억씩 이익을 내는, 매출이 아니에요, 이익이에요. 연간 10억씩 이익을 내는 대박 치킨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치킨집을 얼마에 인수를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런 좀 대박 치킨집, 뭐 대박 빵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간 얼마, 이익이 얼마 남는 대박 치킨집, 빵집 이런 것들 얼마에 인수할까? 누구는 이제 연간 10억을 버니까 누구는 20억에도 인수를 희망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100억의 인수를 희망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돈이 너무 많지만 인수 자체를 거부할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내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죠. 20억의 인수를 희망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제 멀티플 2배, 즉 PER 2배를 부여를 한 거고 100억의 인수를 희망한 사람들은 PER 10배를 부여를 한 거겠죠. 자,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10억을 벌다가 더 맛있는 치킨 개발에 성공을 해서 연간 20억씩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10억 벌다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뭐 1억밖에 못 벌었대요. 10억 벌다가 1억 벌었대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주변에 세 번째 생각.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주변에 있는 치킨집들이 모두 망했대.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1억밖에 못 버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네. 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치킨집을 하는데. 뭐 등등등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건데 이런 케이스들에 따라 인수 희망 가격은 계속 바뀌겠죠. 계속. 당연하겠죠. 10억 벌다가 20억 버는 치킨집 됐으면 20억이 인수를 해야 됩니까? 웃돈을 더 줘야지. 10억 벌다가 1억밖에 못 벌면 20억도 비싸게 되는 거고 등등등. 이렇게 이익은 회사의 고유의 펀더멘탈이고 멀티플은 이 고유의 펀더멘탈, 그리고 멀티플은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인수 희망 가격은 곧 주가겠죠. 시가총액 개념이니까. 결국 회사 고유의 이익 레벨, 그리고 회사를 둘러싼 시장이나 영업 환경 등이 주가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치킨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물론 제 사심도 이만큼 들어가긴 했지만 치킨 먹고 싶다. 자, 치킨 얘기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치킨 얘기에서 이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잔인해도 이렇게나 잔인하나 싶긴 하죠. 잔인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싶긴 해요. 잔인해도.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 차트에다 써놨지만 차트 밑에 보이시죠?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다. 제가 써놨죠. 주가는 이제 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에요. 그리고 이 주가는 미래 기대감의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우린 주가가 궁금한 거잖아. 우리는 이익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이 궁금해야지. 펀드 매니저나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플레이어들은 결국 주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지금 주가를 구하려면 지금의 이익을 곱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주가, 지금 당장 요 주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주가는 뭐예요? 당장 내일의 주가, 한 달 뒤의 주가, 1년 뒤의 주가, 미래 주가죠. 지금 원하는 주가는 미래의 주가. 그러면 미래 이익으로 땡겨와야지. 지금 이익으로 땡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멀티플 몇 배 곱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주가의 전체 합이 이 코스피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코스닥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코스피잖아요 그게. 근데 코스피 전체적인 주가가 1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계단이에요. 계단식 하락. 뭐 천국의 계단은 있어도 지옥의 계단은 뭐 이런 건가? 지옥의 계단이 바로 이런 건가? 자, 이 말은 자 생각을 해보자고. 이 말은 이익이 낮아지거나 자 주가가 낮아진다는 거, 주가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이 말은 이익이 낮아지거나 멀티플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익이나 멀티플 둘 다 빠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니까 뭐 등등의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겠죠.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한 구간, 이 구간에서도 사실 이 구간에서도 이상한 조짐은 보이긴 했어요. 이때가 이제 10월이잖아요. 이제 10월이잖아요. 4분기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3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이제 4분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1번 구간, 이 1번 구간.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나오는 수치죠. 당연한 거죠.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겠죠. 근데 분명 상장사 전체적으로 매출은 피크아웃이니 뭐니 하면서 되게 정체가 돼 있었어요. 자, 매출은 딱 정체가 돼 있는데 고비용 구조, 이때도 이미 비용이 좀 높았죠. 고비용 구조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심지어 이 고비용 구조에 대해서 파월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고비용 구조를 뭐라고 해요? 인플레라고 하죠. 이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야, 얘들아, 이건 일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매출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 여기서 계속 이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가 돼. 그럼 요만큼의 이익이 줄잖아요. 여기 줄는 거잖아. 응? 그럼 요 이익은 이제 버티기는 그냥 오히려 빠져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내리지 않아요. 애널리스트의 이익 추정치가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지지 않고 있는 추정치를 토대로 시장 마켓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지금 이 이익 레벨이 아닌데 그 아닌 이익 레벨 기준으로 지금 마켓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거는 오류죠. 언젠가는 깨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인 거죠. 그러다가 그 사단이 2번에서 나옵니다. 2022년 1월. 아주 잔인했던 1월이죠. 아주 잔인했던 1월이에요. 진짜 후두둑 떨어졌어요. 후두둑. 진짜 후두둑 떨어졌어.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슈도 있었고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 저변에는
이익 추정치의 본격적인 하향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외부 변수, 전쟁이란 외부 변수를 만나서 그게 발현이 된 게 아니냐. 이러나 저러나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가격은 비싸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번 제가 계산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에 계산기 다 잘못 다시 두들겨 보니까 어라? 1번 요 코스피 3000 레벨이 결코 쌌던 밸류에이션이 아니었던 거야. 결코 싼 밸류에이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번 구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방에 지수가 10% 정도 조정을 받게 돼요. 코스피 3000에서 2700까지 그냥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쫙. 그러다 3번 구간을 지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이 네모칸이 이제 5월이죠. 네모칸이 5월이에요. 3번 구간을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연간 실적 시즌 플러스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어. 5월에. 4월, 5월 해서. 그리고 이젠 비용 명세서가 날아왔죠. 자, 기업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 고비용 구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걸 토대로 이제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회장님 보고까지 다 올렸어. 그리고 작년 4분기 추정치 하향을 주저했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는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추정치를 계속 까내리고 있어요. 좀 얘기만 들어보면 진짜 암울해요. 암울해. 근데 암울한데 미래 관점으로 보면 또 마냥 암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이랑 3의 차이점은 1구간에서는 작년 4분기죠. 1구간에서는 추정치 컨센서스 하향이 없었어서 기대감은 이미 높아져 있었어. 근데 그 실적이 그 기대감을 충족을 못 시킨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겠던 거야. 그리고 3구간, 올해죠. 3구간은 추정치 컨센서스 하향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미 기대감이 많이 내려와 있어. 기대감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은 아무도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이익이 잘 나와도 그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 나름. 그러니까 즉 1번 구간은 어닝 쇼크가 속출하는 구간이고 3번 구간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속출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물론 작년 4분기를 떠올리면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3번 구간보단 1번 구간이 더 쉽죠. 왜? 작년 4분기 어땠나요? 뭐가 뜨거웠지?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나 테마가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이런 걸출한 sek터 테마가 있었잖아. 그 섹터랑 테마가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대거 유입됐던 2030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그런 섹터고 그런 성장주의임과 동시에 특정 종목 뭐였죠? 위메이드였죠. 위메이드 백스. 위메이드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냥 시장을 쭉 끌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1번 구간에서 시장이 지지부진 어쩌네 하냐 해도 상관이 없었어.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때 다 위메이드 매매했거든요. 이때 다 위메이드 매매하고 무슨 엔터 매매하고 게임 매매하고 미디어 쪽 이게 매매하고 넥스트, NP,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매매하고 시장이랑 무관했어요. 오히려 시장 보고 있으면 왜 봐? 시장? 다 그런 얘기겠지. 근데 문제는 이제 3번 구간이에요. 문제는 바로 여기야. 3번 구간에서는 일단 시장을 주도했던 좀 걸출한 섹터나 테마가 없었을 뿐더러 작년만큼 그런 섹터나 테마가 없었을 뿐더러 그나마 이제 전쟁 관련 인플레 테마들이 좀 득세를 했죠. 올해는 생각을 해보면. 근데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1번 구간에는 위메이드가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3번에는 딱히 대장이라고 할 게 없어요. 현대사료? 현대사료 뭐가 어떻게 대장인가요? 그냥 계속 연속 상한가였어서 아무도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그거는 대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살 기회를 줘야죠. 연속 점상인데.
그래서 1번 구간에서는 대장 종목을 잘 끌고 갔으면 됐었는데 3번 구간에서는 3번 구간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 빠졌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냐고. 개인 투자자가 치고 빠지긴 게 쉽나요? 어쩌다 한 두 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엇박 나면 그대로 망가지는 거지. 끌고 가는 매매를 1번에서 했으면 잘 됐어요. 근데 3번에서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힘들 거고요. 끌고 가는 매매를 했다면.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정말 어찌저찌 해서 그런 3번 구간 힘든 구간이 지나고 있긴 해요. 이제 6월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이익 추정치가 여기서 더 낮아지거나 그러고 있진 않죠. 지금은. 멀티플 할인 요소 이런 고비용 구조 이런 거 되게 고비용 구조 뭐가 있나요? 환율이랑 인플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풀릴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환율이 여기서 뭐 1,300원, 1,500원, 2,000원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인플레가 여기서 뭐 아주 그냥 저기 짐바브웨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니까 어라? 코스피가 지금 PBR이 한 배네? 코스피의 PBR 역사적 하단은 얼마다? 0.8배는 경제위기고 0.9배쯤이다. 지금 한 배네? 0.9배까지 빠진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지수 마이너스 10%? 오케이. 이 정도 감내하고 이 정도는 배팅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주류 생각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국면도 어찌저찌 잘 지나가고 있다. 어찌저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찌저찌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 했던 게 지나가고 있어요. 다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 했던 게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 중요하죠. 뭘 봐야 되냐? 여기서부터 핵심이죠. 뭘 봐야 되냐? 시장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하단 레벨인 거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그렇다고 지금부터 시장이 막 갑자기 급반등하고 그럴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드려서도 안 되고. 그럼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섹터부터 먼저 건드려보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빠지는 룸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질지는 그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아. 그러면 아싸리 저평가 종목 쫙 뿌려놓고 씨 뿌려놓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섹터가 그거부터 건드려보자. 그게 과연 어디냐? 이 가격대에서 물려있어도 될 만한, 엉덩이 깔고 앉아있어도 될 만한 그런 저평가 섹터, 그러면서 성장성도 나오는 그런 섹터, 아주 거의 상상 속의 동물 같죠? 상상 속의 동물 같죠? 그런 게 과연 어디냐고. 그런 거 없을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야. IT 하드웨어. 그게 바로 제가 런칭 이후로 계속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IT 하드웨어 뭐예요? 결국 소부장. IT 소부장. 왜? 지금 섹터 평균 PER이 IT 소부장 쪽 평균 PER이 지금 한 자릿수 거의 이제 조금 올라와서 이제 한 9배쯤? 10배가 좀 안 돼요. 근데 지금 코스피 PER 몇 배예요? 11배라니까? 마켓 PER보다 낮아요. 여기서 말 다 했지 뭐. 자, 그래서 IT 하드웨어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익 비중, 시총 비중은 압도적이에요. 당장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봐도 이 둘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 이 둘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내에서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원오브 섹터가 아니야. 원오브 섹터가 아니라 업황 상관없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섹터라는 의미예요. 환율이 여기서 더 뚫고 투더문 할까? 새로운 역사 쓸까? 아니면 다시 정상으로 평균 회귀를 할까요?
환율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 좋다는 건데요. 저 우리나라 엄청 기업 실적 보세요. 엄청납니다. 만약에 환율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쳐요. 이제 지금 뭐 1,400억 한 해만에 어쩌고 하지만 다시 1,200원 초반대 빠지고 1,100원대까지 빠져봐요. 그러면 집 나간 외국인들은 올해 내내 주구장창 코스피를 팔았죠. 이 집 나간 외국인들은 들어오겠죠. 왜? 환차익이 나니까. 지금 환차 손 구간인데 환율이 빠지면 이제 환차 익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살 섹터가 뭘까요? 가장 먼저 살 섹터가 뭘까 과연? 그렇게 봤을 때 IT 하드웨어는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비웠어요. 거의 뭐 터널을 아주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중도 적어요 이미. 많이 팔아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장성 좋아요. 야,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그렇게 봤을 때 IT 하드웨어라는 섹터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레벨은 역사적 하단이다. 역사적 하단이다. 삼성전자 지금 PBR이 1.2배, SK하이닉스 PBR 1배로 받고 있잖아요. 역사적 하단이에요. 역사적 하단이란 말은 금융위기 왔을 때 거의 그 정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 정도 밸류에이션 레벨이라니까. 그 정도 밸류에이션 레벨이라니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이 있어. 아니 근데 지금 반도체는 수요가 안 좋다던데요. 전문가님 지금은 반도체 수요가 안 좋다던데요. 왜? 지금은 반도체 쪽은 수요가 안 좋나 공급이 안 좋냐, 누가 더 안 좋냐 못난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안 좋은 거 맞아? 진짜 맞아? 팩트 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자, 이거는 제가 수출입 통계 사이트, 트라스라고 하죠. 수출입 통계 사이트 들어가서 D램이랑 낸드, HS 코드 직접 입력해서 수출입 통계 잠정시 조회해서 그 데이터 그대로 긁어서 제가 엑셀로 가공을 한 거예요. 엥? 1월, 2월, 3월 정체 5월에 4월에 엥? D램은 오르는데? 5월에 엥? 가격 올랐는데? 키로당 금액이 올랐는데요? 키로당 금액이 달러나 원화나 다 올랐는데요? 낸드 보세요. 낸드도 자 3월 피크 이후로 올랐는데요. 3월 피크 이후로. 아니 메모리 가격 빠진다며. 왜 오히려 1분기 이후로 오르는데? 응? 가격 오르는데요? 제가 이거 수출입 통계 그 사이트 트라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메모리 가격 꺾인다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 누른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데이터상으로 왜 가격이 오르고 있냐고. 응? 왜 그러냐고. 요거죠. 웃자고 넣어봤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하였는가? 그 있잖아요. 궁예. 누가 지금 수유두나 소리를 내었어? 수유두나 얘기한 사람 철퇴 맞는 거야. 웃자고 넣어봤습니다. 웃자고. 누구인가? 여기까지 팩트 체크를 했어요.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반도체 업종, IT 하드웨어 업종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너무 거창해요? 무서우세요? 거창해서 무서우세요? IT 뭔가 좀 가까운 듯 먼 것 같고 무서우세요? 거창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제거해보자. 안 되는 거. 심플하게 안 되는 것부터 제거하고 가보자. 심플하게. 심플하게.
가볼게요. 자, 삼성전자 사업부 기준. 자, 반도체, 모바일, PC, 가전,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어요. 자, 반도체 먼저 생각해 볼게요. 반도체. 자, 반도체 먼저 생각을 해보자.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겠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제 모바일향은 좀 힘들겠죠.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향은. 지금 모바일 기기 시장 자체가 뭐 정체를 넘어서 거의 침체 수준이다 보니까. 침체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부분을 서버 쪽이 다 퉁쳐주고도 남는 수준이야, 지금. 요즘 뭐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그 막 중국 서버가 안 좋네, 어쩌네 하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중국 서버가 좋네, 안 좋네, 안 좋네, 어쩌면서 중국 서버 쪽 전체가, 중국 서버 쪽이 전체 서버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20%가 깨지기가 좀 됐어요. 중국이 안 좋네, 어쩌네 하지만, 예전에 피크 때는 25%였는데 그게 이제 20%가 깨졌어요. 좀 됐어요. 깨진 지가. BAT라고 하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BAT. BAT가 좀 지지부진해. 그래도 동수서산이라는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랑 통신사 투자 확대로 BAT 투자 감소분. 얘네는 안 좋아요. 얘네가 BAT가 중국의 대표적인 서버 업체들인데 얘네가 안 좋은 것들이 중국의 프로젝트다. 통신사 투자 확대로 얘네 투자 감소분을 이미 다 상쇄를 시키고 남았어. 그리고 여기에 또 큰 회사 누구 있어요? 바이트댄스라고 있죠. 바이트댄스라고 모르십니다. 뭐라고 하면 알아요? 틱톡. 요즘 애들 다 알아요. 틱톡. 틱톡을 갖고 있는 그 바이트댄스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이거랑 별도로 미국의 서버 업체들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도. IT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작년 상승률보다 올해 상승률이 더 좋은 유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서버 쪽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메모리 쪽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공급자가 슈퍼갑인데 뭐. TSMC 지금 우리 더 못 받아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봤으면 이미 반도체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반도체 좋은 것 같아. 자, 반도체 좋다. 자, 그 다음에 핸드폰. 핸드폰은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애플이냐, 애플이 아니냐,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성숙해서 전체 출하량이 과거만큼 크게 늘어나지 못해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작년 기저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죠. 앞으로도. 그나마 이제 핸드폰이라고 좀 뭉뚱그린 그 시장 속에서 이 뭉뚱그린 시장 속에서 여기서 하이엔드로 따로 끄집어내서 포지셔닝에 성공한 쪽이 바로 애플이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잖아요. 애플만 살아남았지 그 외의 중저가들 삼성, 오포, 비보, 샤오미는 전멸. 삼성 그나마 선방했지만 위태위태. 많이 위태위태해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 화웨이는 이미 죽었고 오포, 비보, 샤오미가 중국 3사잖아요. 얘네는 거의 뭐 빈사 상태예요 지금. 하이엔드 포지션 애플은 가격 정가 가능해요. 그래서 Q각 빠져도 판매량이 좀 빠져도 P를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익은 조금씩 성장이 가능해요. 애플은 가능해요. 하지만 중저가 포지션들은 P를 올리는 순간 팔리지가 않아요. 왜? 중저가 폰이니까. 중저가 폰인데 가격을 올리면 팔리겠습니까? 얘네의 희망은 가격은 포기하겠다. 우리는 대신 많이 팔겠다. Q를 늘리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못 쓰고 있었던 좀 소득수지 낮은 나라 있죠. 그런 나라들에서는 중저가 폰이 잘 팔렸는데 그마저 이번에 최근에 중국 봉쇄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동유럽 다 봉쇄되니까 여기 수요가 폭망을 한 거예요. 여기 수요가 센데. 그래서 핸드폰 쪽은 애플 아니면 힘들 것 같다. 핸드폰은 애플 아니면 힘들 것 같다. 자, PC. 그나마 이제 기업용 PC가 좀 수요는 좀 견조해요. 그나마 기업용 PC가 좀 수요가 견조한데 개인용 PC 수요는 조금 부진하죠. 그래서 올해 PC 수요 전망이
연초 3억 1천만 대에서 현재는 지금 3억 한 2억 9천만 대? 3억 언더로 하향이 조정이 된 상황이에요. 결국 이제 우려했던 수요 부진이 이제 진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제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작년 기저 레벨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팔려도 너무 잘 팔렸다는 거야. 2021년에 컴퓨터가 그렇게나 잘 팔릴지 몰랐어요. 아무도. 2022년은 당연히 작년보다 덜 팔리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성적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3억 2천만 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올해는 3억 대는 팔겠지?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3억 대가 조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PC가 여기서 얼마나가 둔화가 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PC가 둔화돼서 그걸로 D램이나 MLCC가 얼마나 갉아먹을까. 이쪽이 좀 이슈인데, 사실 핸드폰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이죠. 핸드폰은 여기서 더 빠지기 쉽지 않을 정도로 완전 바닥이긴 해요. 아예 그냥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닌 이상 그래도 핸드폰은 지금 레벨 정도는 계속 팔리긴 할 거야.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겠지. 팔리긴 할 거예요. 근데 PC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빠질 수도 있어 보여요. 더 여기서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3억대라고 했잖아요. 얘네 PC가 한 2억 8천만 대쯤이 좀 바텀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대에서 2억 8천만 대까지 빠진다면 거의 한 10% 가까이 빠지는 거니까 좀 아찔하죠. 아찔하죠. 그래서 PC는 이제부터가 하향 조정이 시작일 것 같아서 어플리케이션 통틀어서 반도체 쪽에서 서버가 제일 좋았다면 PC 쪽은 제일 안 좋아요. 부담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PC 쪽이. 결국에 이제 9월에 신학기 수요 뚜껑을 열어봐야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3개월, 9월까지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3개월 기다리는 건 좀,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PC가 아직 안 죽었다 라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긴 해요. 자, 가전 더 얘기해야 되나요? 암울하죠. PC랑 가전은 그래도 똑같이 집콕 수혜라고는 해도 PC는 기업용 쪽이 좀 버텼잖아. 근데 가전은요? 온리 개인용이거든. 가정용이거든. 가전이 기업용 쪽은 많지가 않아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집콕 레버리지가 더 센 게 가전 쪽이라. 사실 근데 여기는 기대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디스플레이. 제가 왜 웃었냐고요? 디스플레이는 지금 그냥 대가리 받고 있어. 너 쪽에 대가리 받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 디스플레이는 역사적으로 잘 팔려봐야 2억 3천만 대. 못 팔려도 2억 2천만 대. 그러니까 2억 2천만 대, 2억 3천만 대 그 사이, 그 천만 대 갭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 비중이 얼마나 돼요? 2억 2천만 대비 천만 대면 4점 몇 프로잖아. 그 4%도 안 돼, 5%도 안 되는 그 구간에서 이런 재미없는 시장에서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디스플레이는 빠지지만 그 안에서 OLED 쪽은 개발하고 있죠. 디스플레이라는 산업 자체는 사양 산업이라고 해도 이 안에서 OLED는 성장하는 섹터긴 해요. 마치 이제 자동차는 사양 산업이지만 그 안에서 2차 전지 전기차는 성장하는 섹터인 것처럼. 단 아무리 좋다고 해도 OLED 쪽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투심 자체가 안 좋은 거는 이거에 대한 챌린징은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국 반도체만 남아요. 결국. 근데 이제 여기서 시계열을 좀 더 길게 늘어뜨려서 보면 6월 중순 이후에 3분기 서버 D램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3분기 서버 D램 가격이 정해지는데 만약 이 타이밍에 D램 가격이 좀 눈에 띄는 반등을 한다. 혹은 이 타이밍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해 캐펙스를 상향시킨다?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 과연 삼성전자 PBR 1.2배, SK하이닉스 PBR 1배 지금 레벨이 그때도 우리에게 허락이 될까? 지금 레벨이 그때도 허락이 될까? 지금 이 레벨에서 그때 가서 살 수 있을까? 못 사겠죠. 그땐 이미 주가는 올라 있겠죠. 이미.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밸류에이션 레벨이 좀 락바텀 구간이긴 해요. 락바텀 구간이긴 해도 매출 구성상 아직도 부담스러운 건 맞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뭐다? 이거 IT 소부장. 특히 이제 서버 쪽이나 비메모리 쪽 관련 소부장 기업들은 그 기업들의 실적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실적만 좋나요? 웬만한 똘똘한 소부장 기업들 지금 코스피 PER보다도 낮은 상태라서 부담도 없어요. 연간 실적 기준 예상 PER 구해보면요. 거진 대부분 한 자릿수 PER 나와요. 한 진짜 싼 건 한 6배, 7배 나오고요. 그냥 그나마 조금 주가 올랐으면 한 8배, 9배 나와요. 10배도 아직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이제 하반기 키워드를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소부장 계속 보고 있어요. 일단은. 싸잖아. 싸고 성장도 나오고 좋잖아. 이 안에서도 이제 특히 공정 난이도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공정 난이도 상승. 만드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이제 메모리 가격에 따라 소부장 업체들의 사이클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공정 난이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랑 상관없이 고객사들의 요구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부장 업체들의 이익 사이클은 더 이상 메모리 가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 하우스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빗그로스를 맞추려면 양으로라도 때려박아야겠다. 그러니까 증설 키워드 겹치고요. 자, 처음부터 잘 만들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만들고 뒤에 나중에 메이크업을 잘 하자. 후공정, 특히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키워드가 겹치고요. 자, 이제 잘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패키징 고도화에 따른 고객사들이 패키징 기판에 대한 또 요구가 또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판 키워드도 겹치네요. 큰 꼭지로 보면 증설, 그리고 후공정,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기판. 이 정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이 정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라도 하나씩 살펴보자고. 하나씩. 그래서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하지만 장비, 부품, 소재 순으로 한번 핵심적인 키워드를 짚어봤어요. 요즘 스타일로다가 해시태그에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장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장비부터. 자, 목표 출하량은 늘었는데 1분기 놀았어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생산한다고 쳐요. 그럼 1분기에 뭐 2.5개, 2분기 2.5개, 3분기 2.5개, 4분기 2.5개, 각 분기마다 2.5개씩 만들면 2.5, 2.5, 2.5, 2.5 하면 올해 연간으로 10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1분기 어땠어요? 1분기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가 팬데믹 거의 뭐 최정점이었죠. 막 락다운 걸리고 아주 그냥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난리 났었어. 뭐 코로나 확진자 막 엄청 폭증하고 막 일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이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자, 올해 목표 출하량이 정해져 있어. 10개가 딱 정해져 있대. 그러면 분기마다 2.5개씩 5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1분기 놀았대. 그리고 2분기도 지금 조금 놀았어. 그럼 남은 3개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 10개 할당을 채워야 돼요. 응? 그럼 지금부터 장비 넣고 부품 넣고 소재 넣고 하면 매출 인식이 딜레이된 소부장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자, 비유를 하자면 보통 요즘 애들 그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30일 정도 하잖아요. 30일 정도. 자, 30일이라고 칩시다. 30일 동안 그림 일기를 30개를 써온대. 그게 이제 방학 숙제래. 근데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만 쓰면 30일이면 그림 일기 다 쓰잖아요. 밀리지 않잖아. 근데, 자,
보통 애들 어떻게 해요? 자, 20일 동안 놀아요. 그 남은 10일 동안 못 쓴 20개 써야 할 10개 총 30개를 한꺼번에 몰아왔어요. 죽죠. 다 해보셨죠?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열흘 동안 그림일기 30개 써야 돼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반도체 메이커 회사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쪽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다면, 얘네가 대장이라면, 자, 장비 쪽 대장님은 누구다? 원익 IPS다. 원익 IPS. 그리고 유진테크는 뭐다? 삼성전자의 모든 공정에 들어가요. 유진테크의 장비가 삼성전자의 모든 공정에 다 들어가야 된다. 주성 엔지니어링요. SK 하이닉스랑 중화권. 중화권도 지금 엄청나요. 중화권도 지금 엄청나요. 이거 말고도 수두룩 빽빽이에요. 수두룩 빽빽이야. 이거 말고도. 그냥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있다는 거야. 그냥 키워드로만 한번 가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부품. 더 미세해질수록 더 만들기가 어려워져.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특히 식각 공정의 난이도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깎는 공정. 그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딱 열을 쬐잖아. 열을 쬐면 이제 이 플라즈마, 이 고온 플라즈마가 이제 이것 때문에 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식각 공정의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공정 환경, 방금 말씀드렸죠. 고열. 이런 환경도 점점 더 부품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해. 부품 입장에선 가혹해. 그러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점점 더 짧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구성이 좋은 신규 부품으로, 내구성이 좋은 신규 부품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웨이퍼 있잖아, 웨이퍼. 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평택 공장 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GAA 공정이 적용된 3나노 웨이퍼에다가 친필 사인했잖아요. 그 웨이퍼. 그 웨이퍼 그 테두리에 그 링을 하나 끼고 와야 돼. 그래야 웨이퍼가 그나마 좀 더 견디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거든. 그게 바로 실리콘 링이거든요. 처음에 실리콘 링으로 했지.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SiC 링이라고 하죠. 실리콘 카바이드 링까지. 여기 이제 합성 쿼츠, 파인 세라믹, 뭐 이런 소재들. 이런 소재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있겠죠.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러버 소켓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키워드로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나 원익 QNC, 얘는 이제 쿼츠죠. 리노고마, ISC, TS, 얘는 또 비메모리 쪽도 메모리 쪽이나 비메모리 쪽에 다 걸쳐 있는 하이브리드고. 하이브리드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소재. 소재는 일단 장비가 먼저 입고가 되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야 뭐 증착 소재니 특수 가스니 감광액이니 이런 소재들이 본격적으로 쓰이겠죠. 부품 쪽에 비해선 당장은 좀 쉬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만한 제목이 또 소재 쪽이다. 자, 그리고 소재는 장비랑 다른 점이 뭐다? 장비는 한번 빵 들어가면 매출이 한번 빵 튀죠. 그 다음에 매출이 확 꺾여요. 왜? 장비가 계속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한번 사이클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크게 매출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장비 회사는 그 실적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요. 요 업사이드가. 그래서 장비 투자는 어려운데, 자, 소재는요. 장비가 한번 들어가면 그 소재는 이제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재 쪽이 장비 쪽보다는 이익의 레벨이, 이익의 높낮이가 좀 평탄해요. 이익이 그렇게 장비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하지가 않아. 소재는.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그런 이익이 좀 더 스테디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좀 더 높게 부여를 받고 있고요.
당연히.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키워드도 적어드렸어요. 동진 샘캠, 솔브레인, 하나 머티리얼, 땡땡 머티리얼즈, 뭐 땡땡 케미컬 다 이런 소재들 쪽이거든요. 물론 이제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개별 호재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얘네도 특히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 감광A죠. 없어서 못 파는 수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수준.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한번 소부장을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타임에 이어서 뒷타임은 이제 이 프렌드라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뒷타임까지 거의 장장 2시간,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머리가 좀 핑핑 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1시간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컴팩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한 거지. 사실 IT 쪽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거의 IT 섹터로만 2박 3일, 3박 4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공정부터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어요. 패키지 기판,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또 뭐 많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디스플레이를 하면 최근 특히 OLED 쪽, OLED 뭐 봉지 뭐 증착 뭐 이런 것들. 드리지 못한 얘기도 너무 많아요. 드리지 못한 얘기도.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허락하는 정도 안에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머리가 좀 핑핑 도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웬만한 경력자가 아닌 이상 특히나 IT 섹터에 대해서는 다들 좀 어려워하세요. 다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라 원래 당연한 거예요.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IT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계륵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 이거를 투자를 안 하자니 우리나라 어쨌든 IT 섹터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크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섹터다 보니까 얘를 빼고 투자를 하면 시장이 뒤처질 수도 있거든. 막말로 IT만 가고 나머지 섹터는 안 가는 장세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공부를 하자니 머리가 너무 핑핑 도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라도 시켜드려 본 거예요. 간단하게. 이 정도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경력자가 아닌 이상은 해당 영상은 이제 한 번 봐서는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특히나 IT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과 아까 전 타임 영상 있죠?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라요. 이 정도만 머릿속에 놓고 가셔도 IT를 대하는 게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각이 좀 더 열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를 기본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죠. 그래서 반복해서 영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앞타임에 이어서 이제 이번 타임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무도 보고 숲도 다 봤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모쪼록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딱 49분, 딱 50분 안에 끊었네요.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